제가 듣기로는 16차선을 뽑고 있어요. 16차선. 상상도 못하는 토목공사를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이 이만하면은 한 이 정도가 산업화돼 있으면 여기서도 너무 많은 얘기가 미국도 다 무찔러버리고 흔들어버리고 막 한국도 막 그렇고 이제 이게 이제 내부로 가면서 이제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는 계속 들어가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인도라는 나라가 아직도 IT 산업 외에는 거의 모든 산업이 후진 굉장히 뒤떨어져요. 이제 인도에 있는 자동차에서는 아직도 롤스로이스처럼 손으로 만드는 데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막 들어가고 막 거기도 막 해집어 놓겠죠. 그럼 거기서도 이제 자본 수출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나오는 돈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새겨지기 아니지. 거기서도 인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또 나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로자가 그 아주 날카롭게 예측을 해준 거고 막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세하게 분석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예측을 했는데 로자는 막스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스가 막 자본론 이걸 해보면 막 뭐라고 어떻게 막 써요. 근데 진짜 쓰다가 말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로자는 그 부분까지 찾아내가지고 아파서 그럽니다. 그때 막스가 많이 아프거든요. 아파갖고 막스가 이걸 완성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막스한테 예우를 갖추는 거죠. 예우를 갖추는데 그래서 보통 이거 보면은 우리가 로자를 평가할 때 진짜 제가 보기에는 루카치도 그런 얘기했지만 루카치 아시죠? 역사 루카치가 그런 얘기 자기가 보기에는 로자가 제일 똑똑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스, 에겔스 이후에 로자처럼 로자가 제일 똑똑한 그런 얘기를 했고 역사 개그음식에서 좀 언급을 하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공부한 선에서도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이 정치적인 글이나 이런 것도 형식적인 게 없어요. 아주 막 뭐라 그럴까 배짱이 좋고 과감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치를 안 본다는 거죠. 그래 눈치 보는 게 없어요. 아니 우리 보통 그 로자가 싸웠던 사람이 누구야? 번슈타인 알죠? 베르슈타인 응? 막 대장급 카우츠키 총대장 거기다가 레닌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배짱도 좋고 통도 크고 베벨 아우구스트 베벨 아시죠? 그 여성 해방 인정한 아우구스트 베벨이 그 당시에 기관지 편집장이었거든요. 자기 글 안 써준다고 바로 그냥 막 비난조로 막 그러니까 상당히 말하자면 배짱도 좋고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히 펜을 쓰는 거죠. 과감히 펜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47년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게 죽는데 전집으로 6권이 나와 있어 책이 6권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쓴 책이 여기서 얘기한 정치경제학 입문하고 자본의 축적이에요. 거의 뭐 자본의 정치경제학 입문은 이 3인당 내 베를린 학교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강연을 한 걸 갖다 모은 건데 잘 들으세요. 파시스트가 권력을 잡았을 때 나치가 히틀러 권력을 잡았을 때 로자 책은 다 태워버려요. 레닌 책은 권장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책들은 이제 후진스키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역사학자가 있는데 근데 젊었겠죠. 이 사람이 수직 과학이었던 거야. 이걸 모아갖고 집에 갖고 있었던 거야. 다 태워버렸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갖고 출간을 하는 거예요. 출간했는데 몇 군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아직 다 발견이 안 돼가지고 한 두 개를 공학론하고 두 개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그래서 그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나중에 독일에서 못 찾았나 보더라고요. 제가 번역할 때 독일에 연락을 해봤는데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못 찾았더라고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리고 여성 해방적으로도 그러니까 클라라 제트킨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클라라 제트킨이라고 당시에 유명한 로자의 여자친구예요. 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1차 세계대전 벌어질 때 그 3인당이 많이 의회에 있었거든요. 로자의 동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뭐를 던져요? 찬성표를 던져요. 그래서 로자는 원외였기 때문에 제트킨하고 막 둘이 대응하고 이러는데 그 제트킨의 아들을 갖다가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의 아들하고 연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독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위장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요새
또 상당히 뭐 드문 어떤 하나의 현상이고 제가 보기에는 남녀 문제 이런 거에 저도 그랬을 리 없는데 상당히 말하자면 굉장히 실천적이었다고 그러죠. 실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생각하는 걸 갖다 행동으로 옮기는 데 굉장히 글도 많이 써. 한번 다시 말씀드리거나 박사님, 지금 이제 정치 경제 기본 좀 안 되어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노사정책국의 그 공항론, 특히 그 공항이 발달하는 어떤 경우를 약간 그 교과서적으로 좀 도식화같이 예를 들어서 뭐 과잉 소비에서 출발하지 아니면 과소 소비에서 출발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좀 도식화를 좀 해서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근데 뭐 이게 공식을 크게 그리는 건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막스의 상품의 가치의 기본이 뭔가는 우리가 불변 자본 플러스 가변 자본 플러스 잉여 가치인데 이게 부품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자본가들이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가들이 돈을 그냥 아니 화폐 소유자가 돈을 갖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화폐 소유자가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 수단하고 노동력을 사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자본주의 아까 얘기했듯이 투하된 것보다 항상 잉여 가치가 나오고 근데 이 잉여 가치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는 아니 이렇게 잉여 가치가 있으면은 이게 노동력이에요. 산 노동력이라고 그러고 막상 이거 죽은 노동이라고 그러는데 왜 죽은 노동이라고 그러냐면은 이미 벌써 노동력이 투하돼 가지고 만들어져 있죠. 죽은 노동력. 그리고 이 산 노동만이 새로운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요.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일부 여기서 그래서 불변 자본이에요. 가치의 변화에 영향이 없는 거고 계속 변화를 주는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이 잉여 가치가 소위 소비 실현돼서 화폐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뭔가는 이게 하나의 폐쇄된 공간에서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잉여 가치가 100이 만들어졌어. 노동자한테 30을 주고 70이 남죠. 70을 자본가가 보통 막스는 자본과 그 기생계급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막스의 기생계급에 저희들도 들어가요. 근데 그 기생계급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급이 전부 다 소비해버리면 다음에 투자할 게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공간 내부가 아니라 어딘가 밖에서 화폐로 실현돼 갖고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 생산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이거를 노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사는 공항에 대한 이론이 없어요. 노사는 뭔가 하면은 왜 자본주의가 계속 세계적으로 공간적으로 팽창해야 되는지 그거를 밝히고자 하는 거지 나는 공항이 어떻다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그걸 갖다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사후적으로 노자의 공항론을 만들어낸 거. 노자는 공항에 대해서 이렇게 왜 그런다고 그 아까 얘기한 부분 중에 정치경제 인문의 공항에 대하여가 있는데 발견이 안 된 거죠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된 건데 그리고 제가 정치경제 인문보다는 자본의 축적이 훨씬 이론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리카르도, 스미스, 막스, 그다음에 생시몽, 세이 다 비판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재생산 이론이 잘못됐다. 확대 재생산 이론이. 확대 재생산이 되려면은 자꾸 공간적으로 팽창해야 된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이론가들을 갖다 전부 다 써갖고 다 하나 비판 말하잖아. 책에 내용.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팽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축적론이 이렇게 두꺼운데 일부는 그냥 일부는 그냥 논쟁에 대한 거고 재생산 논쟁에 대한 거고 3부로 가면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알제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인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다 써. 구체적으로 다 써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결국 제국주의라는 것은 경제적 제국주의다. 제국주의는 절대 정치적인 게 아니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였지. 그 막스의 이론을 토대를 가지고 막스의 이론의 그 부족한 점을 비판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막스는 거의 시간에 먹는 거예요. 세계시장이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공간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노사의 목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해. 그런데 이 책을 쓰니까 이제 또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당 공산주의자라고 당 사회주의자라는데 막 그 독일 공산당의 이론가들 있잖아요. 막 달려들어서 노자를 비판해요. 그래서 이제 노자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비판을 책을 써요. 반비판 책을 쓰면서 이제 그 자본의 축적론이 이제 그렇게 두 번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솔직히 그래요. 저는 노자의 공학론은 과소소비 공학론인데 엄격하게 따지면 과소소비 공학론인데 노자는 그런 과소소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했지만 거의 그걸 갖다가 자기 무슨 공학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공학을 얘기하면 해결책도 있고 해결책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게 이제 여러분 경제사적으로 보면은 케인즈인데 케인즈. 그리고 케인즈한테 가장 많이 주는 걸 영향을 준 건 로자를 케인즈가 읽었는지 아닌 건지 몰라요. 그렇지만 좌파 케인즈들은 로자를 열심히 읽어요. 그러니까 케인즈 좌파들은. 그리고 케인즈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건 멜더스라는 사람 아시죠? 멜더스. 인구론 쓴 사람. 이 사람이 소비 얘기를 처음 해요. 그래서 케인즈가 이런 얘기까지 하죠. 리카르도가 노동, 생산, 그리고 케인즈는 그러니까 멜더스는 소비인데 거기서 멜더스의 처음으로 생태 문제가 나와, 환경 문제가 나거든 경제에서. 그 논쟁에서 리카르도가 아니라 멜더스가 이겼으면은 케인즈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달라졌을 거라는 얘기다. 경제를 소비에 맞춰서 다뤘을 거예요. 더 많이 생산해라, 원가 줄여라, 뭐 생산력 발전이 아니라 소비주의다. 왜 그런가 하면 멜더스가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멜더스가 원래 목사예요. 근데 그때 구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구민법. 빅토리아 여왕에만. 구민법을 폐지하라 그래요. 왜? 또 노동자들을 자연적으로 지가 일 못하면은 죽는 거고 그냥 굶어 죽게 놔두고 그런 또 하나는 11조 받잖아요. 성직자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말라 그래요. 왜? 쟤들은 뭐야? 소비가 약하다 이거야. 성직자들이 니들이 사치품을 써야지 경제가 돌아간다. 물론 굉장히 안 좋은 면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소비를 처음 얘기했거든요. 막스는 멜더스가 엄청나게 싫어하죠.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학이라는 게 연결이 돼 있는데 아무튼 막스는 이 로자도 그렇고 로자는 막스주의자인데 막스도 공학론으로 가면 소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막스의 공학론을 얘기하면 과잉생산 공학론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과잉생산 공학론이 제일 해결하기가 쉽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계획해갖고 생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옛날에 이제 계획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소련에서 많이 만들어진 그 교과서적인 건데 막스도 과소소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막스의 자본론 2권이나 3권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공학의 가장 근본적인 이윤율 저하가 경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좀 이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앞에서 설했듯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할 거라고 한 거고 그래서 역사적 사실들을 얘기한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그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지전이다. 진지. 보통 그람시의 개념이라고 알고 있지만 노자가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지. 진지를 구축하고 더 이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장기적인 선상에서 진지전을 하면서 많은 대중들을 모으는데 그 대중들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모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면도 이해하고 그래야지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다 그래도 거기서 건드릴 게 뭐예요? 가장 지금 우리 아까 아파트 같은 거 우리가 얘기한다면 사유 재산제를 갖다가 건들지 않을 수가 없겠죠. 최소한 아파트에 대한 공유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식량에 대한 공유제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충분히 남아도 오는데 왜 갖다 버리면서 붓느냐 이거죠. 독일에서 이제 조그만한 사회운동을 일어나는 게 독일 지자체에서 길거리에 냉장고를 갖다 놔요. 그럼 냉장고를 쭉 갖다 놓으면은 그 자기 냉동실에서 여행 가거나 못 먹을 거 있죠? 거기 갖다 놓아요. 그럼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인천에서도 여기 많은 시장 힘합자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리바게트나 빵집 수백 개죠. 저녁에 10시까지 안 팔릴 빵 무조건 밖에 내놓는 법안을 만들어요. 어차피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쌓이면 소유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이 뜨이는 거죠. 소유를 바꿔야 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야지 중앙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대중들이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중앙 권력 잡아갖고 새로운 제도 갖고 다 때려 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혁명은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런 혁명이 일어나면 폭력이에요. 그 다음부터 말하는 놈 다 죽는 사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저는 그게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혁명은 복수를 하는 게 혁명이 아니에요. 새 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새 거를 만드는 건데 자기 분노를 갖다 폭발시키고 복수하는 게 절대 혁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거 뭐 가장 간단한 예로 프랑스 안 좋으니까 그 프랑스 새가 엄청 걷어가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더 걷어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걔들 생각은 이거예요. 내 상가가 임대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곧 그럴 시기고 올 건데 사람들이 와서 상가 가서 먹을 걸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안 사가. 내가 지금 세금 한 1년에 10억 냈는데 5억 더 가져가라. 그래야지 내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그 생각도 안 하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과에 강하고 소집단 이기주의를 하시죠. 나하고 주변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나하고 주변만 잘 되면 되는 거지. 공동체적인 어떤 마인드라는 게 거의 나하고 자기 주변에서 갑자기 엉뚱땅땅하게 국가로 넘어갑니다. 그게 한국 사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그래요. 이게 주변에 이런 거 토론하고 막 소규모로 토론하고 이래도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젊은 친구들이나 뭐 조직하기 쉽죠. 조직하기 쉽죠. 제가 어제 뭐 밤에 담배를 사러 갔는데 뭐 여학생이 12시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트에서 12시에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5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5인 이상이면 잘 일을 못 한대요. 그리고 임금도 더 받아야 된대. 5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는데 알바생이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는데 5명이 넘는지는 모르는데 5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진짜 그 도저히 먹고 살 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삶을 갖다가 영위할 수 없는 집단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지금. 계속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는 이런 거죠. 뭐 도입하면 모든 게 해결해. 갑자기 그냥 다 해방돼. 막 앞에다 해방자를 넣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노동해방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노동해방돼갖고 인간 못 살아요. 노동자들이 임금 노동으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날마다 노동해방 그러는 게 무슨 말인지. 그렇잖아요. 임금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해방이지. 노동으로부터 어떻게 인간이 해방돼? 누워있으면 하늘에서 먹을 때 떨어져. 잘집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노동운동이라고. 노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노동자 운동이죠. 그런 언어들이 인간의 추상성을 굉장히 높여요. 구체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번역 잘못된 거 마지막으로 노자책 중에 대중파업론이라고 번역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대중파업론이니까 대중이 파업 안 하니까 지도부 파업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나라거든요. 대중파업이라는 책은 없어요. 이게 대규모 파업이에요. 대규모 파업. 잘못 번역된 거예요. 지도자가 파업해갖고 생산이 멈추기 뭐를 해요? 그래갖고 김영삼 닮아갖고 머리나 깎고 앉아있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대규모 파업을 갖다 대중파업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지도자들이 파업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책을 읽어보면 환연이 나타나거든요. 책을 읽어보면 완전 나타나는데 일본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일본 책이 대중파업론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독일어로 읽으면은 이건 대규모 파업이 대중파업이 아니에요. 로자가 얘기하는 것도 자발성이 그냥 대규모 파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멈춘 다음에 뭐 노고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다 얘기 안 했어 그냥 알아서 보시고요. 제가 너무 좀 라디칼했죠?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홍선희 박사님 강의를 해주셨어요. 네. 아마 시국인지라 공학론보다는 좀 흉내는 머릿속에 귀에 잘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막스주의자들의 기본 이해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파동 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다양성 그 이면에 이런 말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본질적 보수
기본이 존재하고 또 그런 어떤 본질적 모습을 또 이해해야만이 지금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정치적인 과잉성 이런 것들의 근본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이 정치적 파국을 어떻게 또 돌파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주로 이제 막스주의자들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시각인데요. 오늘 우리 황 박사님의 공학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오소독스한 어떤 막스주의에서 조금 비켜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느끼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소독스한 막스주의적 공학론은 역시 과잉 생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잉 생산론인데 로자의 이제 룩셈부르크의 이 공학론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 지식사회학적으로 보면 과소소비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이론적 이 특징을 파악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공동체적 고민을 첫 번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혁명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혁명론에 또 이 두 가지 양대축이 있죠. 오늘 황 박사님 다 말씀해 주셨어요. 레닌이 주도했던 이른바 볼세비키 운동, 그러니까 이게 전위, 소수에 의한 어떤 전위에 의한 이른바 변혁 운동입니다. 근데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대규모의 어떤 대중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이 진지전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혁명 모습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을 잘 고려하셔서 이른바 이제 레닌식의 어떤 변형 모습과 룩셈부르크의 어떤 변형 모습을 좀 구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지금부터의 어떤 우리 공동체적 토론의 어떤 하나의 단서이자 힌트이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 정통파 막스주의 경제학자가 또 한 분 또 와 계십니다. 조금 특별하신 분인데요. 일본에서 막스주의 공학론의 가장 대표적인 논자 마츠라시 토루 교수가 지금 와 계십니다. 일본 중앙대학교, 일본 추오대학이라고 그러죠. 일본 추오대학의 마츠라시 토루 교수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인천대학교 사회적 경제연구센터의 개론 교수, 비지팅 프로페서로 지금 와 계시는데 이분은 또 로자 룩셈부르크와 또 다른 공학론을 전개하세요. 이른바 정통파라고 불리는 오소독스라고 부르는 이른바 이 과잉생산론을 전개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이해와 흥미를 돕기 위해서 지금 곧바로 우리 마츠라시 교수의 그렇다면 공학론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로자 룩셈부르크와의 어떤 그 차이는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제가 짧게 좀 통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다르네요. 네, 지금 대생산 표식론으로 이게 공학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대생산 표식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국 경제에 있어서의 생산 재부문하고 소비 재부문 사이의 어떤 그런 균형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수치를 좀 쓰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마스터입니다. 감사합니다. ロータの強行論については先生から大変詳しい説明がありましたので、 로자 룩셈부르크의 공학론은 뭐 아주 구체적인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皆さんも理解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一応念のために確認します。 혹시나 그래도 내가 만에 하나의 사태를 하나의 어떤 미스언더스탠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재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簡単に言いますと、ローザは、社会全体として生産されたもの、供給ですね、さっき。これは、需要を上回ってしまう。 로자의 기본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사회 전체의 어떤 생산은, 즉 공급은 사회 전체의 어떤 수요, 소비를 항상 상회하기 마련입니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だから、一国内で売れないものは非資本主義的な市場に売られなければいけない。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 내부에서 생산된 것은 남아버리죠. 그러니까 비자본주의적 국가로 이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본 자체가 재생산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어떤 이 판매, 이른바 이 가치 실현 판매가 비자본주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したがって、資本主義が拡大していくためには資本主義国からものがどんどん出ていってこの非資本主義的な市場をどんどん拡大していく 그래서 자본주의 자체가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본주의 이외의 비자본주의적 영역으로 계속 이제 물건과 서비스가 자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비자본주의 이 시장의 어떤 영역 자체가 자본주의화되는 뭐 이런 것들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やがて全世界が資本主義化されます 아까도 황 박사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가 자본주의화 된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십시다. 모든 나라가 다 자본주의화 된다고 하십시다. そうするとこの部分が売れなくなります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상회하고 있는 본질적으로 소비를 상회하는 공급 생산이 더 이상 이제 팔로가 없어지는 거죠. ドーザはこの時初めて本物の世界市場競争が起こる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이때야 비로소 이른바 로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시장 차원에서의 동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これは1899年に書かれた社会改良が革命かということです 1899년에 그녀에 있어서 사회 개량이냐 사회 변혁이냐 하는 저서에서 이와 같은 세계 시장 규모의 최종적인 어떤 공황을 이른바 이론화한 적이 있습니다. この考え方は変わらずに1913年資本蓄積論という本が書かれています 근데 이 그녀의 어떤 그런 문제 공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1913년에 쓰여졌던 자본 축적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そこでも同じ論理が展開されていますがその時にはマルクスの再生産標識という分析装置が使われています 자 이제 두 번째 저서에서는 이제 막스의 재생산 표식론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 개념적 틀, 이론적 틀을 활용해서 이제 공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しかしそこで展開したローザのこのロジック資本主義世界においては供給が需要を上回ってしまってそこに出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この考え方は誤りである 그런데 두 번째 저서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이른바 생산 자체가 소비를 본질적으로 상회하는 그래서 이른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표현하자면 양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양적 불균형 현상 생산이 소비를 이렇게 늘 항상 상회하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이런 어떤 인식이 과잉 생산에 의한 어떤 양적 불균형에 초래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이 오히려 후자의 저서에서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로자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つまり資本主義一国内においても需要と供給が一致する可能性がある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국가 내부에서만 보더라도 수요와 수요량과 공급량 자체가 양적으로 일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앞선 이른바 주장이 자신의 어떤 그녀의 인식 자체가 좀 오류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でそのことを再生産標識で証明したいと思います 그것을 이제 재생산 표준론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数字で示されているのは社会全体の生産物です 이 숫자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전체의 생산물입니다. この社会全体の生産物を2つのジャンルに分けます 이 사회 전체 생산물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구분하는데요. 一つは生産材料 하나가 생산재 부분. これは物を作るために使われるもの 생산재 부분은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한 또 상품이잖아요, 그죠? 네. もう一つが消費財です 또 다른 하나는 소비재 부분입니다. これは人々が生活のために使うもの 뭐 이건 뭐 여러분들 같이 우리 옷 같이 그죠? 우리 생활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상품을 만드는 부분이죠. 大きく2つに分けます 자,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일부분이 생산재고 이 부분이 소비재입니다. で今この 이 전체는 사회 전체의 생산물이고요. 네. 生産材について見てみますとその生産材は価値の面からいくと3つの部分に分かれます 생산재라고 하는 생산재 부분을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つまり生産のために使われたものの価値が移転した部分です。 생산을 위해서 사용된 어떤 가치가 이전돼 있는 어떤 대상물들이죠. 原料の価値、 원료의 가치, 機械のマソン価値、 기계의 어떤 감가상각 가치, 감가상각되는 마손 가치, その価値が生産物の中に移っている。 그게 이제 생산물에 이제 다 이전되는 거 아닙니까? 원료의 가치와 기계가 이제 감가상각되는 만큼 원료의 이제 가치가 이전되는 その部分を C という記号であります。 그걸 이제 뭐 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は生産材部門があります。 이게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재 부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황 박사님 말씀하셨던 불변자분 바로 이 C라고 돼요. この部分は生産材を作るために働いた労働者に支払われた賃金。 요거는 이제 생산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이른바 노동력 상품에 노동자들에게 지불한 노동의 이 노임 임금의 총액이다. 働いた労働者は受け取った賃金以上の価値を生み出します。 근데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은 임금 이상의 가치를 또 창출하죠. それが剰余価値です。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잉여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정치 경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가치가 변하잖아요.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브라이어블이라고 해서 가변자부 되고요. 노동력 이 상품을요. 消費財についても同じように3つの価値の部分に分別する。 소비재 부분도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さて今生産材と消費財の価値額がこういうふうになっていると、 자, 생산재와 소비자의 어떤 가치 구성이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고 한다면 この生産と消費、つまり需要と供給が一致するための条件はこういうふうに導き出されます。 자,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 사회 전체 수요와 공급 자체가 양적으로 일치하기 위한 그 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まず作られた生産材の価値は9000です。 자, 만약 이제 최종적으로 이 창출된 가치는 9,000입니다. 生産のために使われて価値を失った生産材は生産材部門で6000、消費財部門で2000、合計8000です。 실제로 이제 투입된 어떤 그런 불변자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생산재 부분에서 6,000이고 소비재 부분에서 2,000입니다. さてそうすると9000ある生産材の中からこの足した8000は補填のために使う。 자, 그래서 최종 9,000에서 이 두 개를 합친 8,000을 빼버리면 そうすると残った1000、これが生産拡大のために買われなければいけない生産材。 그래서 2,000이 남게 되는데 2,000은 또다시 차기 이 생산의 규모를 확대하는데 늘리는 데 투입될 수 있는 가치라고 하는 거죠. その追加生産材を買って生産を 추가 생산재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拡大するためには追加の労働者が雇用されなければいけ 자 ない。 그러면 생산재를 더 늘리는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력 상품도 아까 부위도 더